이번에 2부 강의를 맡은 오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음악 좀 끌게요. 네. 네, 온라인 쇼핑몰 일종의 청부사인데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좀 온라인 쇼핑몰 이정원 대표님, 네, 해보셨나요? 그냥 해보려고 좀 알아봤는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대부분 발은 걸쳐놓고 얘기하시던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발명을 하나. 그렇죠. 스토어는 가입해보셨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네. 어디 가입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품 소싱은 어디서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하다가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부업을 하려고 한 거예요. 대충 어디? 지금 뭐 네이버나 뭐 쿠팡. 네, 상품 소싱을 어디서 상품을 가져다가 판매하시려고 하셨어요? 중국. 해외 구매대.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소개를 잠깐 드린다면, 저는 나누리 솔루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온라인 쇼핑몰 500명 정도의 셀러를 이제 파워샵으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 청부사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000여 명이 넘는 셀러들을 양성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했던 게 해외 구매 대행 셀러들 양성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계기가 됐었냐면, 저도 온라인 쇼핑몰 하나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부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 게 이제 40살 됐던 해에 시작을 했는데,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나이 40에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하던 일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왜냐면 무서운 아내가 있고 그죠? 뭐 거창한 이유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무서운 아내가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이가 남자 나이 40대였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맞죠? 대표님. 네, 되게 어려운 나이였어요. 그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남는 시간을 쪼개야 되는데, 남는 시간이라는 건 잠자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상품 등록을 했던 게 온라인 쇼핑몰 시작이에요. 5시에 일어나서 상품 등록을 하고 6시까지 하고 출근을 하고 이 패턴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1월 달까지 계속 그 패턴으로 일을 했어요. 5시에 일어나서 상품 등록하고 퇴근하면 주문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달아놓고 다음날 등록할 상품 올려놓고 찾아놓고 그 패턴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한 400 정도가 1월 달에 떨어지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믿어줘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게 온라인 쇼핑몰 저는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송파 나루역에 송파 나루역에다가 사무실을 낸 게 시작이었거든요. 사무실을 왜 냈냐? 저는 굉장히 제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침 7시 출근을 17년 동안 방송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 아침 7시 출근은 11년 동안 한 번도 지각을 안 했었거든요. 아침 7시 출근은. 그래서 제가 의지가 강한 줄 알았는데 집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는 지인의 사무실을 좀 같이 쓰자 이랬더니 안 해주더라고요. 자존심 굉장히 상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냈죠. 이제 해외 구매 대행 관심 있다고 얘기하셔서 아시겠지만, 해외 구매 대행과 위탁 판매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내 제품은 아니잖아요. 재고 없이 하는 비즈니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제품의 다양성으로 봤습니다. 내 제품이 아니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다양하게 올려야 된다고 봤는데, 손으로 올리는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초기에 네이버는 씨앗에서 새싹샵이 되면 상품을 10만 개를 올릴 수가 있게 해줬어요. 네, 그리고 파워샵이 되면 50만 개의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람이 상품 50만 개를 올릴 수 있어요. 50만 개도 다 필요 없어요. 만 개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 올리는데 평균 1시간 정도 잡는다면 10,000시간이에요. 네. 네이버 하나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대규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CPC 사업자들만 들어와. 그런 친구들 위주로 나는 회원을 가입하겠어 라는 그런 메시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네이버는 스마트팜에서 시작해가지고 빈 깡통이었어요. 불과 8년 전에. 8년 전에만 해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손으로 하나하나 올리는 게 어려우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크롤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량 상품 등록을 시작을 했죠. 해외 사이트의 상품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을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지1, 이지2를 거쳐서 제가 특허도 받고, 저기 밖에 보면 특허도 있죠. 특허도 받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하루에 상품을 1000개에서 2000개씩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매출 3억 5천에 순이익이 1억 5천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대표들은 저를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냐면 나는 상품을 10개에서 100개를 가지고 하나당 100개씩 파는 비즈니스를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상품을 10만 개를 올려놓고 100개를 파는 이야기를 하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숫자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온라인 쇼핑몰에 있어서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연차로 봤을 때 진짜 그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들더라고요. 왜냐? 연매출 20억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입 베이스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매출 20억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창고를 갖고 있고 직원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쿠팡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의 매출이 잠겨 있어요. 그러면 재고는 평균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쿠팡에서는 3개월 정도 매출액을 잡고 가요. 그리고 직원 월급을 주고. 실제로 그분들이 현금 여유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매출이 일어나면 또 그 돈을 들여서 사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해외에서 사입을 하는 데는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품절이 다 팔린 다음에 물건을 사올 수는 없잖아요. 미리 사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저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출 20억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자신감이 드는 순간이 왔었죠. 그래서 솔루션 보급을 시작을 하는데 이걸 얼마에 보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었어요, 국내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원가 계산을 했죠. 100명 정도의 회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손익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0명 정도가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한 달에 25만 원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적정 가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의 원료금 25만 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정을 했죠. 근데 대표님 이제 이정훈 대표님, 홍성준 대표님, 이덕자, 이제 이영희 대표님 이제 저를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인데 제가 한 달에 25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주실 거예요? 주실 수 있어요? 못 주시는데 못 주죠. 어떻게 줘요? 언제 받다고? 그죠? 25만 원이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작다면 작은 돈 있고 크다면 큰 수도 있고. 그렇죠. 한 1년이면 300만 원이에요. 부모님한테 용돈도 한 달에 사실은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 주는 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한 번에 300만 원 주는 것보다 그 매달 25만 원 주는 게 더 크게 다가와요. 왜냐면 뭔가 빚을 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저도. 근데 저는 25만 원을 받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25만 원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하면 25만 원 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이득이 나오면 되게 어느 정도 이득이면 주시겠습니까? 흔쾌히. 2배 정도. 50만 원? 네. 감사합니다. 가끔 저를 어렵게 하시는 분이 300만 원 벌면 25만 원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창업의 현실을 또 얘기하죠. 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나 해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임대료 얼마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2배 정도로 있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이렇게 창업의 현실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300만 원 벌면은 한 25만 원 정도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어떤 비즈니스도 그런 비즈니스는 없어요. 그죠? 보통 BEP가 1.1 정도만 1.5에서 2 미만만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러면 그 비즈니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아니에요? 1억이요? 네. 1억 투자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 순이익이 1,000만 원이야. 그 비즈니스 해야 돼요? 아니지 말아야 돼요?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너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1억이? 예.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저도요. 해요. 1년에 내 투자 금액의 BEP가 다 떨어지면은 그거 정말 이 수익률이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 창업의 현실에서. 제가 창업 박람회에서 컨설팅도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의 창업 비즈니스들을 보면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보면 평균 6,500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창업 비용 맞죠? 근데 전국의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세요? 물론 수익률이 좋은 프랜차이즈가 있고 수익률이 낮은 대리점이 있겠죠. 근데 평균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적어보십니까? 대충 1억 6천을 투자해서 순이익률이 385만 원이에요. 1억 6천을 투자해서. 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은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10분의 1, 20분의 1만 교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도 수익률이 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적인 비즈니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무재고 무사입 비즈니스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자유롭게 쇼핑몰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디지털 노마드가 잠깐 실현이 됐었어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아들이랑 같이 가서 브런치를 먹으면서 주문 처리하고, 파도를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잠깐 즐거웠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죠. 토요일날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솔루션을 보급하면서 갔어요. 솔루션이 없으니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 유저가 있어야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지큐라는 솔루션을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양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되는 분은 이정훈 대표님처럼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저를 보고 있고 그리고 초보들은 긴가민가 하고 저를 쳐다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업자 내는 방법, 통신 판매에 내는 방법, 상품 등록하고 주문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CS하는 방법, 법률, 세무까지 사실은 어떤 솔루션 회사가 그런 짓을 합니까? 다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다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상품 노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판매를 더 잘할 수 있고 재구매를 높일 수 있는지, 쿠폰 설정부터 해서 다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 6개월 정도 하니까 셀러들이 계속 그 매출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1년 6개월 동안 100명의 파워샵 셀러들을 양성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분들이 힘이 되더라고요. 온라인 강의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지금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아까 저희 오전에 저랑 미팅을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저 유튜브를 안 합니다. 제가 왜 안 했냐면 저는 진짜 회원제로
소수 정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회원들을 쇼핑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쇼핑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잡아놓고 때려서 상품을 올리게끔 했거든요. 진짜로 사람을 때린 건 아니고 제가 사람을 때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때린 건 아니고 정말 막 상품을 등록하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임상 실험을 했죠. 100명이 되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 온라인에 강의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많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고 좋은 친구들 많고 명강의하는 사람들 많은데 진짜 거기가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회사이고 정말 셀러들을 양성하는 회사라면 물류가 안 따라올 수 없어요. 네. 온라인 쇼핑몰은 뭐예요? 실체가 유통사업입니다. 맞죠?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유통이 안 붙어 있어. 그 회사에 갔는데 거기에 물류와 관련된 연계가 없어. 그럼 거기는 어떻게 보면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을. 아닐까요? 맞죠? 그게 핵심 아닌가요? 그죠?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저희 셀러들이 100명이라면 파워샵이 100명이면 한 달에 100개 이상 파는 사람이 1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류가 일어나니까 배송대행 회사를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또 대표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저희를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보통 이 배송대행 회사들이 창고 베이스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해외에서. 근데 창고는 이 공간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있죠. 한 달에 2,000건 정도 되면 직원이 10명 이상 늘어나고 대표는 정신없이 바쁘고 창고는 꽉 차요. 대부분. 그러면 신규 셀러들을 응대할 시간이 없어요. 처음에는 셀러들 초보라도 괜찮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회원을 유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줘요. 나 물건 어디 갔어요? 이러면 찾아줘까지 줘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연락까지 전화를 다 해요. 근데 대표들이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초심을 잃어서가 아니라 진짜 바빠지면 초보 셀러들 일일이 응대 못합니다. 주문 처리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당신이 네이버에다 물어봐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연한 얘기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초보 셀러들은 저는 이제 계속 초보 셀러들을 양성을 했잖아요. 초보 셀러들은 저한테 뭐 얘기를 해요. 대표님 너무 불편해요 거기. 그러면 또 다른 회사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공시켜준 배송대행진들이 3군데 정도 돼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이제 그 배송대행진 회사의 CS를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거는 뭔가 조금 그 회사에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셀러들인데 저희 회사 회원 상대.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웨이하이에 딩동이라는 배대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물류 사업에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물건을 통관을 시키려면 포워딩 회사가 필요해요. 수출입 회사가. 근데 회사가 시스템이 다르니까 우리는 자료를 넘겼는데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분실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 셀러들이 실수로 항공 배송을 하게 되면 중국 내륙에서는 비행기에 못 싣기 때문에 홍콩에서밖에 못 실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셀러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이 들려서 나누리 로지스틱스라고 포워딩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사무법인의 포워딩 회사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송대행지부터 시작해서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배송대행지, 포워딩 회사까지 만들었죠. 그 다음에 한 달 이제 컨테이너로 물건을 사입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 물건을 남의 창고로 보내는 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평택의 풀필먼트 창고를 만듭니다. 이제 풀필먼트 창고라는 건 뭐냐면 보관만 해주는 창고를 3PL 창고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포장 배송까지 다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4PL, 그래서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해요. 아마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쿠팡에서 하는 서비스고 지금은 네이버에서도 지금 다른 협력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 서비스죠. 그걸 또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물류 유통까지 다 한 거죠, 저희가. 저희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경우들을 다 했어요. 회원들하고 같이 성장을 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했던 회사가 저희 나누리였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아, 여기는 구매 대행 솔루션을 판매하는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제가 25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양하게 셀러들하고 성장하고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나누리라는 회사인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회원들이랑 같이 성장을 했던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던 노하우가 여기에 제 이력에 녹아 있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 완전 전공이라는 책을 쓴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들 이제 출강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출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 공헌 목적도 좀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리고 저희가 강사들이 있어서 강사들을 내보내려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강사를 육성하고 운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제가 강사를 육성을 해보니까 뭘 했냐면, 대표님, 제가 강의는 잘할 수 있는데 쇼핑몰을 안 해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쇼핑몰을 내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쇼핑몰 강의를 합니까? 다른 거하고 틀려요. 다른 거는 그냥 이론하고 한국만 있으면 돼요. 커리큘럼만 있으면 되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제가 해보지 않은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래요. 온라인 쇼핑몰을 시켜줘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출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강의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매출을 올릴 수 있게 또 특별 컨설팅을 해줘요. 보통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은 비싸요. 왜냐면 돈 버는 컨설팅이잖아요. 돈 버는 컨설팅은 무료로 하면은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실천을 안 해요, 사람들이. 실천을. 제가 똑같은 강의를 무료로 한 번 하는 거하고 800만 원짜리 시간당 8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했을 때 결과는 800만 원짜리 컨설팅을 한 사람이 정말 엉터리로 알려줘도 결과가 더 좋아요. 왜냐면 한 가지를 가르쳐줘도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실천을 하니까. 근데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면 100원도 안 쓰려고 하고 효과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키워드를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알림받기 찜도 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줘도 실천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돈 들어가면 실천 안 해요.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온라인 쇼핑몰 막 컨설팅을 해줘요. 그래서 매출이 일어나게 해줘. 그러면 그 강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강의를 한두 번 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대표님, 저는 강의하는 것보다 쇼핑몰 운영하는 게 수익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디지털 노가다가 될 뻔했다가 디지털 노마드가 될 뻔했다가 디지털 노가다를 하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솔루션을 유지하면서 제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썼어요. 토탈 한 21억 정도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21억을 쓰면서 제 사비를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셀러들하고 나눠서 운영했다고 저는 평가하거든요. 그렇게 운영 경험이 있었던 나누리의 오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돼서는 솔루션 개발부터 물류 유통, 그리고 창고 운영까지 모든 토탈 비즈니스를 했던 대한민국 유일한 강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유형의 온라인 쇼핑몰을 하더라도 필요로 하더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있게 여러분들을 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발을 걸쳤던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또씨와 소년이 수박을 팔고 있는데요. 소년이 먼저 게시를 하네요. 아저씨가 소년보다 더 저렴하게 가격을 내려버리고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죠. 소년이 아저씨의 수박을 모두 구매해버리고
평가돼요. 이 친구가 지금 한 게 뭐죠? 저렴하게 판매를 사드는 거. 일종의 매점 해석을 한 거예요.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자, 이 돈 올라가는 거 보세요. 못 버는 게 가장 쉬웠어요. 자, 제가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물건을 해외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면 국내에서 긁어왔는데요. 얼마에 팔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이분이 사실은 손해봤나요? 손해봤어요? 물건을 공짜로 넘기거나 재고가 있어서 폐기가 되거나 그랬나요?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셀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린 사고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 경쟁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의 물건을 사는 액션을 했어요. 이거는 갇혀 있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 사람이랑 계속 가격 경쟁을 했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다가 돈 안 되네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아니면 적은 돈만 쥐고 가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판매자의 물건을 사는 사고를 했어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거죠. 자, 이런 셀러들, 이런 감각이 있는 셀러를 저는 만나고 싶었어요.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파워샵을 500명 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500명의 파워샵이면 한 달에 100개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100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파워샵이라고 하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30% 정도의 마진율입니다. 500만 원 정도를 월 매출 500만 원을 하게 되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버는 셀러들이에요. 저한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나면 25만 원을 이정훈 대표님은 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까 50만 원만 벌어도 25만 원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제가 100에서 150만 원 셀러를 만들었는데 제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프로 세일즈맨 100명을 양성을 해서 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프로 세일즈맨이라고 하면 네이버 기준으로 빅파워샵 이상이었어요. 네이버의 빅파워샵이라고 하면 3개월 합산 4천만 원의 매출과 500건의 판매 실적을 계속 달성하는 사람들이었고 구매대행 기준으로는 순이익이 한 달에 700 정도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빅파워샵을 100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제가 열심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저녁 10시까지 막 CS 응대하면서 가르쳤던 그 저의 파트너 쇼핑몰 대표들 100명의 빅파워샵이 됐을까요? 제가 미친듯이 도와줬는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100명도 아니고 지금 몇 명 안 되시는데 오늘은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안 됐냐? 파워샵 100명당 5%도 안 되더라고요. 빅파워샵 가시는 분들은. 왜? 이런 유연한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생각보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장사에 센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조금 얘기를 해주지 않아도 요령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직장생활을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의 특성인데 1 더하기 1은 2지 절대 3이나 4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응용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프리퀀시백, 지금 이제 겨울이면 보통 스타벅스 시즌인데 그 프리퀀시백을 사람들이 커피 300잔을 놓고 가방만 들고 간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아침에 모든 것은 쇼핑몰적인 사고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에 이거 화장실에서 딱 듣다가 사람들이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제품이 있다면 우리가 팔면 되지 뭐 라는 간단한 사고에 전환을 하면 돼요. 판매자와 구매자의 차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어요. 이미지 검색 굉장히 쉬워요. 검색을 했더니 그 제품이 있어요. 똑같은 제품이. 근데 그 제품이 중국에서 8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가지고 갔던 친구들이 당근에서 8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그 제품 경쟁력 있어요? 가격 경쟁력? 있나요? 없어요. 배송비가 얼마인데? 배송비가 거의 한 10,000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하면. 그럼 마진은? 마진이 없고 배송비만 나오는데 그걸 누가 사요? 국내에서 그 커피 놔두고 가방만 들고 온 애들이 8만 원에 파는데 그걸 95,000원, 10만 원에 어떻게 팝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저 이미 그 가격 다 보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저희 셀러들이 거의 100명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그냥 듣고 그냥 에이씨 그 오 대표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빅파워샵 간 친구, 빅파워샵 혼자서 2개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적어도 1,5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무실도 없이. 근데 그 친구가 제 얘기를 딱 듣더니 모니터링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제품을 공장에서 돌리는데 2주에서 3주면 만들어요. 똑같은 제품을. 3주 후에 그게 시중가에 4만 원대 소매가 4만 원대 풀렸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200개를 도매가로 잡았어요. 그리고 국내에 팔았죠. 어때요? 집중력의 차이가 다르죠. 집중력의 차이가. 그런 친구들이 빅파워샵을 가요. 실제로. 제가 그래서 이거는 교육만 가지고는 되는 게 되게 아니고 힘든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분이 빅파워샵을 갔냐면 대부분은 온라인 쇼핑몰 하면은 온라인이니까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따지면 10대, 20대들이 제일 잘해야 돼요. 온라인 쇼핑몰을.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돈 벌고 있어요? 오히려 40대, 50대들이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어떻게? 저희 회사에서 빅파워샵을 제일 먼저 가신 분이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어요. 나이가 거기에 해당한다. 네. 그분이 컨트롤 C와 V를 모른다는 사실을 계약하고 나서 알았어요. 사전에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프로필이 너무 좋았어요. 서울대 음대 출신의 악기를 못 다루는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서울대 수재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라는 그런 뭔가 자부심 아닌 자부심도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쇼핑몰을 되게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후에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지? 직원들은 왜 그래? 그랬더니 저기 김 엑스규 사장님 때문에 힘들어요. 왜? 그랬더니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요 매뉴얼을 물어봐요. 그리고 컨트롤 C와 V가 뭐냐고 물어봐요. 나는 그보다 낫다. 나는 그보다. 그뿐만 아니라 메모를 안 해요. 알려주면 메모를 해야 되는데 메모를 안 해요. 그래? 니네들이 고생이 많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진짜 온라인 쇼핑몰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저도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6개월 후에 그분이 빅파워샵을 갔대요. 월 매출이 1억이 넘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컨트롤 C와 V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춘천까지 날아갔어요. 여기서 춘천 가깝잖아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7월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커피숍에서 노트북도 게이밍 노트북 있잖아요. 되게 큰 거. 조그마신 분이 그걸 들고 다녀요. 거기서 그걸 딱 노트북을 놓고 마침 반품 신청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컴퓨터를 잘한다고 했나요?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들은 이게 칠 거예요. 톡톡으로 메시지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20대나 10대, 20대들은 낯선 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죠? 낯선 사람들하고도 전화 잘하는 분들은 40대, 50대 분들이잖아요. 그죠? 전화부터 딱 들더라고요. 전화부터. 왜냐면 잘 못하니까 컴퓨터를.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놓고 고객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고객님, 저희 프렌즈톡 쇼핑몰인데 고객님 이거 반품 신청을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고객이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쇼핑몰을 잘 못하는 분들, 아예 조금 CS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네 알겠습니다, 반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분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분 자체가 쇼핑몰을 좋아했어요. 쇼핑을 못하는 사람들이 쇼핑몰을 잘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분 자체가 쇼핑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사고 싶은 제품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근데 고객이 주문이 들어와. 그럼 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걸 사서 입어봤는데 저는 그냥 품질도 괜찮고 사이즈도 잘 맞았어요. 고객님 품질은 어떠셨어요? 품질은 괜찮았대요. 근데 아래는 잘 맞는데 위는 꽉 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복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남자들은 모르실 텐데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그 고객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머, 몸매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남자들은 할 수 없는 멘트입니다. 하면은 큰일 나죠. 어머, 몸매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저는 그냥 잘 맞았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해외 품질은 괜찮았나요? 품질도 괜찮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반품 절차를. 해외에서 물건이 온 것에 대해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고객의 주문 실수인 거죠. 그런 경우에 반품 비용이 25,000원이 들어갑니다. 불편하시죠? 불편하죠. 고객 마음은 25,000원이나 내야 된다고? 내가 35,000원짜리 샀는데? 그죠? 그러면 고객님도 손해시니까 저희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더 사신다면 제가 전 사이즈로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프렌즈투 사장님이 손해예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손해입니까? 손해죠. 손해예요? 네. 자, 2개를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이미 판매했고 하나 더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에서 마진이 있죠. 근데 정 사이즈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그 2개의 마진보다 초과해요? 배송비는 합배송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예요? 아니죠. 구매 취소를 하는 순간에는 판매권이 0이 되지만 그분이 하나를 더 사면은 마진이 2배가 되고 배송비는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 올 때 같이 오니까.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그 수영복 그거 하나가 원가로 따지면. 그죠? 그리고 5,000원짜리 쿠폰을 하나 더 줘요. 물건 또 살 때 쓰라고. 그러니까 반품 신청 한 건이 판매권으로 2개, 3개가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돈을 부르는 CS예요.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나서 깨닫는 게 있었어요. 여태까지 내가 상품을 등록하고 전시하고 게시하는 방법만 알려줬는데 CS 강의를 강화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분이 와가지고 특강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돈을 부르는 CS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만의 방식과 자기의 장점을 살리는 사람들이 흔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돈 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제품이 좋아서 팔린다? 천만에요. 좋은 제품은 끊임없이 나와요. 가끔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에서 제가 매출 1억, 2억 할 것 같으니까 물어보면 제품이 좋아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제품들은 다 좋아요. 기존의 제품들보다 똑같거나 나쁜 거면 신상품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신상품이라는 건 기존의 시장에 있는 것보다 무조건 좋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저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제품 시연 30분 이상 하면 저 안 들어요. 왜냐면 무조건 좋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품이 좋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마진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브랜드나 마케팅을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직접 팔다가 힘드시면 다시 오세요. 이래요. 6개월의 조정기간을 갖습니다. 네. 4주가 아니라.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
컴퓨터 잘 못해도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나 온라인으로 돈 벌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달에 순이익을 800을 벌고 이분이 순이익을 한 달에 150에서 200 정도를 번다면 이분은 방법이 없나, 비전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라면 이렇게 본인이 서서 팔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매장을 3개를 만들면 순이익률이 얘랑 똑같아지지 않아요. 그죠? 집중력이 좋은 친구는 이렇게 하나의 매장을, 빅파워샵을 하나를 하는 거고, 내가 조금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집중력이나 센스가 부족해라고 하면 이런 쇼핑몰을 3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순이익률이 똑같죠. 그게 확장이에요, 확장. 온라인 쇼핑몰은 확장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쇼핑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이 3배가 들지 않잖아요. 오프라인 비즈니스처럼 2배, 3배가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친구보다 못할 것 같아 이러면 확장성을 내 걸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이제 건프로가 얘기했던 쇼핑몰 40개, 50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네,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의 사고의 전환을 좀 하셔라 라는 뜻으로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죠. 자, 온라인 쇼핑몰은 이제는 대세입니다. 오프라인 비즈니스보다 앞으로는 온라인의 모든 비즈니스에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 온라인으로 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너의 아이들한테 온라인 쇼핑몰을 가르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가르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자녀한테 평생 직장을 줄 겁니까? 직업을 줄 겁니까? 라는 그런 화두의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평생 직업을 주실 겁니까? 직장을 주실 겁니까? 지금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졌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없어진 계기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98년도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계약직, 파견직, 임시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IMF가 오면서 한국의 경제는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변 환경은 아시죠?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스카이대를 나왔다 하더라도 정년퇴직을 꿈꾸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금융권의 평균 명예퇴직 퇴사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 15년, 20년밖에 일을 못해요. 근데 평균 수명은 같이 늘어났어요. IMF 이후에. 아시죠? 60대 초중반이었던 평균 수명이 지금은 80대 초중반입니다. 그러면 15년 일해가지고 50년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평생 직장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평생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년퇴직이 없는 직업이라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생각보다. 그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암울한 시대가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정말 내가 평생 직업일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유일한 탈출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전공이 무엇이든 간에 온라인이라는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어차피 2가지, 3가지씩 갖고 가요.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만 한두 가지에 만족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다양한 소득의 모델들을 내 걸로 만들어가고 키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25년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들이 그 소득의 파이프라인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시도, 도전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쇼핑몰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고민, 세 가지만 해결해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은 너무 과묵하고 무거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유머 감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창업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직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머 감각은 별로 없는데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죠? 매출. 매출. 네, 매출 중요하죠. 판매자의 고민. 네, 그렇죠. 매출. 또 뭐가 있죠? 반품. 네. 조금 더 앞으로 판매를 하기 전에 고민. 아이템, 제품, 네. 어떤 물건 팔 것인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원래. 그 다음에 자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가격. 그쵸. 저런 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듣는데. 네. 그 다음에 어떻게 가져다 팔 것인가. 이 세 가지 고민합니다. 맞죠?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누구나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가입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죠? 그리고 무료예요. 여러분도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하고 계시잖아요. 여태까지는 남의 물건을 팔아줬어요. 근데 내가 내 물건을 사서 쓰고 내 물건을 거기서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물건을 내가 사서 쓰고 내가 팔아주기만 거기서 판매만 해도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자입니다. 당근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보시고 당근. 그럼 여기 계신 분들 다 온라인 판매자예요. 당근에다 사진 올려놨고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줬잖아요. 그리고 돈 받았잖아요. 그게 온라인 판매자예요. 온라인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온라인 판매자인 거죠. 자, 상품 소싱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이 강의가 지금 제가 드리는 강의가 온라인 판매자들이 유튜브 강사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강의예요. 지금부터 하는 강의가. 상품을 소싱하는 단계에 따라서 사실은 좀 분류가 됩니다. 제가 이건 저의 분류법인데 세상에 장점만 있는 비즈니스가 있나요? 장점만 있는 비즈니스? 돈 벌기 좋고 쉬운 비즈니스가 있어요? 이익은 많이 나고 일은 되게 쉬워. 내가 거의 안 해도 돼. 그런 아름다운 비즈니스가 있다면 대기업이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뭔가 장점과 단점, 시장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대기업이 안 하고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 강의를 하는 사람들, 20년 이상 쇼핑몰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매출 20억에서 30억 이상을 했던 사람들의 전통적인 강의가 뭐냐면 상품 사입하세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드세요. 그리고 SEO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물건 안 팔립니다라는 강의예요. 맞죠? 근데 그거는 정답이에요. 근데 그걸 아무나 따라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소품종 대량 판매가 됐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오늘따라 여성 두 분, 남자 두 분인데 남자들은 좀 쇼핑을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대부분 쇼핑을 잘 못합니다. 키워드도 거지같이 잡아요. 사실은 남자들은. 상품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검색해. 너 물건 살 거 찾아봐 이러면 두 단어로 검색합니다. 어떻게 검색해요? 남자들은 어떻게 검색하세요? 자, 내가 운동화를 살 거야. 어떻게 검색하세요? 키워드. 그냥 운동화라고 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40대 인기. 진짜요? 쇼핑몰을 조금 뭔가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대부분 어떻게 검색하세요? 브랜드. 그렇죠. 지금 이제 아디다스 그 상의를 입고 계신데 나이키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 나이키 슬리퍼 이렇게 검색합니다. 남자들은. 그게 남자들의 세계예요. 백화점을 갔을 때도 남자들은 정장을 사 입고 와라고 카드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백화점 가서 정장이 몇 층에 있지 이렇게 딱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4층에서 내려서 디스플레이 제일 잘 돼 있는 매장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랑 똑같이 입고 나와요.
그쵸?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성들의 키워드 중에 1년 12달 가장 강력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절대 몰라요. 하객 원피스라는 단어가 1년 12달 탑10 안에 들어가요. 왜? 남자들은 이해 못해요. 하객 원피스가 뭐야? 어떻게 생긴 옷이 하객 원피스야? 잘 이해 못합니다. 여자들은 다양한 키워드들을 자기가 고르고자 하는 원하는 스타일에 넣어요. 린넨, 플라워, 브이넥, 롱 원피스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죠? 그런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갖고 가요. 백화점에서도 1층부터 시차를 나와요. 신제품은 뭐가 나왔는지, 요즘에 향수는 어떤 트렌드인지, 화장품은 어떤 게 유행하는지 쭉 시차를 합니다. 근데 남자들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입구가 아니라 저 안쪽에 있는 거예요. 하도 입구에서 올라가 버리니까 구조를 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짭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예전에 쇼핑몰을 했던 강사들은 사실은 좀 좋은 시즌에 쇼핑몰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했고 그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소외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게 유행이 돼? 라고 하면 너도 나도 그걸 다 샀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률이나 인식률이 낮을 때 얘기입니다. 급격하게 최근 10년 동안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어요.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패션에 대한 그 자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으면 오히려 기분을 나빠하세요. 여성들만 끄덕끄덕하고 남자들은 우리는 계속 단초체복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떤 게 있냐면 소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자라 같은 브랜드도 국가별 한정 판매를 합니다.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던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연매출 20억, 30억을 사입을 해서 물건을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던 사람들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재고가 많아지고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그렇게 잘 팔리고 있으면 아직도 강의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바쁜데요. 하루에 200개 정도 출고하려면 직원들도 바쁘고 그거 계속 재고 파악해야 되고 대표들도 상품 수급하기 위해서 바쁘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맞죠? 네, 원래는 전통적인 쇼핑몰이 이렇게 했어요. 사입 판매를. 이 시장이 보통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시장이에요. 30억 정도의 시장이에요. 30억 정도 매출하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지면서 생긴 게 국내 위탁 판매예요. 국내 위탁 판매. 오너클랜, 도매국, 도매매 이런 데들. 그 위탁 판매가 급부상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보만 사고하는 거예요. 내가 재고 없이 무재고 무사히. 자, 국내 위탁 판매는 물건이 재고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송이 빠릅니다. 배송이 빨라요. 그리고 상품 등록 굉장히 쉬워요. 보통 이제 오너클랜 김기명 대표님이 이제 만든 다팔자 같은 프로그램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만들어 놓고 API 연동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7,000개를 자동으로 올려줘요. 그러면 물건 있죠. 쇼핑몰 있죠. 가게 있고 상품 있으면 판매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상품 등록이 굉장히 쉬워요. 배송도 빨라요. 네.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높아요. 자, 국내 배송과 해외 배송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거 사세요? 국내 배송 상품 사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이 5% 정도 돼요. 평균. 자, 그러면 해외 구매네. 재고 없는 비즈니스. 배송이 국내보다 느리죠. 네, 느립니다. 해외에서 물건이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섬나라잖아요. 해외에서 물건이 오다 보니까 비행기나 배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니까 5배송 분실 파손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같이. 그죠? 저 우산을 배송을 했는데 장우산을 목이 부러진 채로 고객가 앞에 간 거예요. 난감하죠. 그런 일들이 생겨요. 상품 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대량 수집 등록 솔루션 만들어서 보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쉽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25만 원 받았죠. 얘는 매달 돈을 낼 게 없는데, 낼 필요가 없는데, 저는 매달 돈을 받았죠. 그랬더니 이 상품 등록을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해요. 고정 비용. 대략 닥치고 등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닥등? 닥등? 닥등의 시작이 저였던 거죠. 아, 욕먹겠는데? 닥등의 시작이 저였어요. 그냥 시끄럽고 울려. 라고 했었던 거죠. 자, 일단 상품 등록 어렵고, 구매 전환율 더 낮아요. 3% 정도밖에 안 돼요. 1%에서. 1%에서. 자, 그죠? 자, 얘는 대충 봐도 얘 장점이 많고, 얘는 단점이 많죠. 근데 유튜브를 혹시라도 찾아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하라고 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해외 구매 대행 하라고 그래요. 왜? 싸니까. 물건이 싸니까? 또 물건이 싸서 단순히? 재고 위험. 재고는 똑같이 없어요. 재고는 똑같이 없어요. 마진은 마진. 좋아요. 이제 아까 물건이 싸다는 건 소비자 입장인 거고, 마진은 판매자 입장인 거죠.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마진. 마진이 얘하고 얘가 똑같으면 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얘를 마진이 똑같으면 왜 해요? 일이 더 많고 불편하고 귀찮은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돈 벌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뭔가의 액션을 시작한 거잖아요. 매일 꾸준히 한두 시간씩 뭔가 내가 시간을 쓴다면 100개, 이거 1억 원어치 판매해가지고 5% 마진이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원어치 팔아봐야 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거 대단하다, 나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안 합니다. 그런 쇼핑몰을. 왜? 1억 원어치 팔아봐야 500만 원 매출이면 정신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바빠요. 1억 원어치 배송 처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매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배송 처리합니다. 근데 500만 원 남아요. 그럼 내가 뭐 힘들고 피곤하고 좀 몸이 아파, 직원 하나 쓸까라고 하면 직원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직원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1억 쇼핑몰, 1억 원의 매출을 해도 쇼핑몰을 포기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어치를 팔아도 1,500만 원이 남아. 그럼 직원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평균 마진율이 20%에서 30%가 안 돼. 30%가 안 돼. 그럼 이거 안 해요, 저는.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얘는 왜 5%라고 얘기하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아닙니까? 다른 설명할까요? 얘 왜 5%밖에 없어요? 마진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지? 이런 얘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욕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얘 물건 그 도매몰 들어가면 4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 있어요. 얘 해외는 더 많죠. 국내 인구, 한국의 인구는 몇 명이에요? 자, 아까 5,400만 명이 제 아이디를 얘기하셨는데 5,400만 명 정도 되죠. 일본은요? 일본은 몇 명이에요? 1억 2천. 1억 2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 중국은요? 18억? 와. 너무 많이 쓰셨는데. 16억. 16억. 보통 한 13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와. 지들도 못 세요. 네. 지들도 못 쓰. 일반식이랑 이거 6개월에 녹화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은요? 미국은 몇 명이에요? 3억. 네, 약 4억 정도 됩니다.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한국의 주변 국가 중에 한국보다 인구가 적은 나라 있어요? 없죠.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작은 인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품이 아까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착각인 거죠. 왜? 한국의 인구가 겨우 5,4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물건이 많겠습니까? 종류가.
1억 5천원이나 3억, 4억, 15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물건의 종류가 많겠습니까?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조국의 물건이 많을까요? 그걸 수입하는 국가가 상품의 가지수가 많을까요? 우리나라보다 해외가 무조건 많아요. 종류가, 가지수가. 한국에 물건 들여오려면 KC 인증이 필요하고 식약처 인증이 필요하고 다양한 인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갖고 오고 싶어도 들여올 수가 없어요. 판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맞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구매 대행은 훨씬 더 다양한 물건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 시즌별로 나오니까 그것들을 소개하는 게 국내 대행업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국내 위탁 판매가 왜 마진이 적으냐? 그럼 국내 위탁 판매몰 대표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마진이 적냐? 이거 지금 비용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위탁 판매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팔면 얘네들은 공짜로 서비스합니까? 서버 비용이나 직원 인건비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이 월비용을 해외 구매 대행은 솔루션 업체들은 월비용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얘는 국내 위탁 판매는 어디서 돈이 나와요? 얘가 국내 위탁 판매물에 10,0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쳐요. 이걸 가져다가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국내 위탁 판매물은 그 공급업자한테 이 10,000원을 그대로 다 줘요? 아니죠. 뭔가 수수료를 받으니까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수료 몇 프로나 받을까요? 여기. 얘네. 국내 위탁 판매물. 회사마다 내부적인 규정이 다르지만 제가 한번 평균치로 얘기해 볼게요. 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면 백화점에서 마진 수수료 얼마나 받아요? 입점 수수료? 상품 수수료? 몇 프로나 받는지 아세요? 네, 얼마나 많이 받을까요? 제가 오늘 유통쇼예요. 네. 한 3, 4조 가죠.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통 백화점이 연말 행사 같은 거 하면 20% 할인 행사 하잖아요. 20% 마진을 받으면 20% 할인 행사를 할 수 있어요? 뭘로 임대료를 내고 뭘로 청소비, 관리비를 냈겠어요. 그죠? 마진에서 하는 겁니다. 다. 모든 행사들은.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몰 하면서 할인 행사 같은 거는 마진에서 하는 거죠.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TV 홈쇼핑은 수수료 몇 프로 받아요? TV 홈쇼핑. 나중에는 자기 브랜드 만드실 거잖아요.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좀 그런 것도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야죠. TV 홈쇼핑은 수수료 몇 프로 받아요? 40, 50.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예 그냥 그 시간당 돈을 받는 게 있고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있는데 대부분 사은품이나 그 사전 제작 비용이나 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국내 위탁 판매물은 평균 한 13% 정도 받아요. 평균 13%. 평균. 그러면 되게 정직하죠, 대표님들이. 되게 정직하세요. 유통 경력 거의 20년 이상 되신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몰, 도매몰을 운영하고 계세요. 셀러들하고 굉장히 친화적인 분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저처럼 주말에도 강의해요. 그분들도. 자, 그러면 국내 위탁 판매물이 왜 마진이 적다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유통 단계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죠. 그리고 총판으로 물건을 가죠. 총판에서 도매 및 소매로 물건이 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얘네들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팔아야지라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유통 채널이 도매몰로 들어와요. 물론 총판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판매자가 다양한 물건을 취급을 하는 거는 2단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2단계에서. 맞죠? 그래서 한 판매자가 여러 개의 물건을 도매몰에다가 입점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죠. 주문 처리를. 700만 개인데 700만 개의 판매자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인데 10,000원짜리 물건인데 도매몰에서 물건을 13%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1,300원. 그죠? 1,300원 붙여요. 이게 원래는 마진 계산 이렇게 하지 않는데 1,300원 붙여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 판매 수수료 있겠죠.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물건을 판다면 네이버 수수료 몇 프로예요? 자, 쇼핑몰 발을 거쳤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네이버 수수료. 네이버의 수수료가 몇 프로일까요? 물건을 하나라도 팔아보신 적이 있잖아요? 자, 네이버의 수수료 몇 프로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뭐 5%, 3% 남는 장사를 하면서 수수료를 모른다. 그거 장사 잘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모른다. 그거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자, 수수료 구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산기만 아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 수수료 몇 프로예요? 그냥 자신있게 대충 아는 거. 그냥 짐작해도 돼요. 던져보세요. 5%. 5%. 또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또 15%. 15%? 저하고 거래를 좀 해주세요. 15%는 또 네이버 수수료 대충 몇 프로다? 그럼 10%겠네. 10%? 또 업계에서 오픈몰 기준으로 제일 수수료가 작아요. 업계 네이버가. 자, 또 3%. 7%. 7%. 이게 좀 정답을 자꾸 비껴나가는데? 그래서 자, 몇 프로 이하다? 없습니까? 대표님, 이종훈 대표님 몇 프로예요? 네이버 모르겠어요. 2%.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이버는 쇼핑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2%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죠. 그럼 카드 결제 수수료가 3.74%가 있어요. 카드로 사면.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로 결제할 거야. 그러면 3.84%. 무통장 입금을 할 거야. 그러면 1.64% 정도 돼요. 그래서 다 합쳐봐야 6%가 안 돼요. 6% 미만이에요. 쿠팡은 이제 10%에서 13% 정도 되죠. 지마켓이나 11번과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6%예요, 수수료. 네, 수수료 6%라고 쳐요. 그래서 내가 18%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물건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8%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가지고 와서 야, 나는 그러면 10%에서 20% 정도 마진을 남기고 싶어. 라고 이제 이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안 팔면 그만인데 온라인에서 자기네도 물건 팔아요. 어떻게 알고 얘네들을 믿고 독점 계약해 준 것도 아닌데 자기는 안 팔겠습니까? 팔죠. 나는 20%만 마진을 남겨도 돼. 네이버 수수료 6%야. 그러면 난 26%만 받아야지? 라고 할 수 있죠. 안정적으로 20% 이상의 마진만 가져가도 빨리빨리 소진이 되면 괜찮죠. 그래서 나는 26%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몇 프로 남아요? 똑같은 상품으로 파니까? 그러니까 7%도 마진을 못 넘기는 거죠. 그래서 국내 위탁 판매는 5%에서 10% 미만의 수익률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처럼 굳어져 버린 거죠. 같은 유통 채널이 있는데 훨씬 더 윗단에서 온라인에서 던져버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권이 없는 거죠. 해외 구매대는 거기에 비해서 반해서 자유롭게 가져다가 1대1로 판매를 하니까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고 중간이 없이.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대행은 이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또 단점이 있어요. 뭐냐? 재고가 없고 무사입이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비즈니스 되게 아름다운 비즈니스예요. 쇼핑몰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차리게 해줘요. 그리고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내가 거의 자본 없이 벌 수 있게 해줘요. 그런 비즈니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죠.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그죠?
그런데 결정적인 하자가 성장성이에요. 성장성. 무슨 뜻이냐면 제가 QCY 블루투스 이어폰을 잘 팔았어요. QCY 블루투스 이어폰을. 어떻게 팔았냐면 지금 이건 골전도 이어폰인데 귀에 쏙 들어가는 QCY 블루투스 이어폰을 7년 전에 국내 블루투스 5.0 적용이 되는 것들이 JBL 거밖에 없었어요. JBL 거밖에. 그게 그 16만 원 정도 할 때 해외 사이트에 2만 원대 후반에 그게 팔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진 10,000원 붙여가지고 배송비 8,000원에 팔았어요. 괜찮죠? 수익률. 그렇게 팔았더니 구매평이 엄청나게 잘 붙는 거예요. 와, 이거 음질 최고예요. 가성비 좋아요. 이거 제품이 너무 좋아요. 막 붙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6개월을 못 팔았어요. 왜? 그 좋은 제품을. 제가 처음에는 난 역시 상품 소싱을 잘해. 난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이래서 신나했단 말이죠. 근데 6개월을 못 팔았어요. 왜? 지금처럼 제 강의를 듣는 사람 5명이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그거를 사입을 했습니다. 사입을 해서 KC 인증까지 받아서 150만 원 들여서 KC 인증까지 받아서 국내 편의점, 지금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까지 쫙 뿌렸어요. 거의 제 추수산으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벌었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 해외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제품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구매대행과 위탁 판매는 월 매출 1억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월 매출 1억 이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셀러를 여태까지 그 몇천 명의 셀러들을 양성을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끊임없이 뺏기는 시장이에요. 내가 해외 구매 대행만 해서 월 매출 1억을 1년 내내 했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유튜브에서 만약에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단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계속 뺏겨요. 그럼 네 사이트 한번 까봐. 네가 팔고 있는 전략 상품 한 번만 보여줘 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할 거예요. 왜냐? 해외 구매 대행인데 전략 상품이 어디 있어요? 내게 아닌데. 그래서 팔리면 사입을 해야 돼요. 잘 팔리는 제품들은. 요즘에는 소규모 소싱도 가능해요. 10개, 20개씩 사입도 가능합니다. 도매몰에서. 10개, 20개씩. 그래서 시장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10억 미만의 시장이에요. 10억 미만. 그래도 아름다워요. 그래도 2천만, 3천만 원은 벌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내 자본 없이.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오프라인 비즈니스 중에 그런 비즈니스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월 매출 10억 미만의 시장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그러면 국내 위탁 판매하는 사람들 해외 구매 대행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해외 구매 대행은 사입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 같이 하셔도 돼요. 다만 정확하게 시장성을 이해하시고 각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시고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시면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게 국영수라고 보면 국어를 하면 국어에 대한 맞는 학습법이 있는 거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에 맞는 학습법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사람은 뭉뚱그려서 해도 되는데 못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충분히 학습을 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교육을 할 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분히 아시면 그 병행하실 때 모르면 아시면은 병행해도 되지만 모르면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타입 판매를 하게 되는데 타입 판매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억에서 30억 정도의 시장이에요. 자, 어떻게 타입 판매를 하느냐?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데 잘 팔리는 제품들 한 달에 적어도 5개에서 10개 이상이 반복적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내가 사입을 하는 순간 요즘에 소규모 사입이 가능해요. 하는 순간 판매량이 구매 전환율이 높아지고 또 당일 배송으로 하게 되면 또 노출이 더 잘 되고 그죠? 내가 예를 들어 사입배 수량을 넓히면 구매하는 원가가 낮아지니까 그 돈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시너지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은 사입 판매로 가는 사다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좀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수입 안 하는 업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수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 해외 구매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통관을 할 때 목록 통관이냐, 간이 통관이냐, 일반 통관이냐 이런 통관에 대한 절차나 서류의 양만 틀리지 절차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배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에요. 상품은 수입, 사입을 배우는 시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뛰어 넘어가죠. 자, 사입 판매를 좀 잘해. 내가 한 달에 10,000건에서 20,000건씩 물건을 팔아. 그러면 도매몰에서 물건을 계속 사요? 도매몰에서 물건을 계속 살 거예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물건을 사요? 공장에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OEM, ODM 시장이에요. 그게 OEM, ODM 시장이에요. 그리고 더 잘 만들면 내가 직접 공장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를 하죠. 브랜드를 만들죠. 브랜드 만들면 약 2천억 정도의 시장이 되는 거죠.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누구나 꿈이에요. 근데 상위 1%만 만드세요. 그냥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브랜드 찍어놓고 내가 나 브랜드 생산을 했어? 브랜드 제조업체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브랜드라는 거는 만들었다고 해서 브랜딩이 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인식을 해야지 그게 브랜드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 인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대기업조차도 제일기획이나 이런 데를 써서 150억씩 광고를 하는데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찍어놓고 들고 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 거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자기의 그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가야 그때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해요. 저한테 생뚱맞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는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물어봐요. 판매는 좀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본 줄 아세요 제가? 그러면 마케팅은 좀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제조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혹시 부모님이 150억 정도 상속했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으세요. 근데 100% 실패할 거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브랜드 시장이에요. 브랜드 시장.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장점과 단점입니다. 시장 사이즈가 다 틀리죠. 제가 아까 대표님한테 상품 소싱 어디서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왜 물어봤냐면 OEM이나 ODM 생산 자기 제조를 하시는 분들도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누구 애들 속장난 같아가지고 하겠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소싱하느냐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매출의 규모와 시장의 규모 이런 것들을 대충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변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했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너는 어디서 상품을 소싱했더니? 라고 물어보면 그분의 레벨가 나와요. 레벨가. 아시겠죠?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저만의 정의입니다. 재밌죠? 네. 쇼핑몰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이 국내 위탁 판매를 1년 6개월 정도 하다가 와서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온라인 쇼핑몰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요. 수익이 늘어나지 않아요. 매출이 늘어나지 않아요. 광고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네? 저랑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하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 본인의 위치를 알아야죠. 자기 제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10% 광고를 했다 쳐요. 그래서 내가 12,000원 받아야지라고 하면 그거 누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소비자들은 그거 12,000원짜리 광고, 그 12,000원짜리 상품 보고 11,000원에 똑같은 물건을 산단 말이죠. 남의 거를 파는 사람들, 가격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은 광고 시장에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가격 결정권이 없을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지만 약간의 디지털 노가다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자본이 많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닐 때는 내가 부지런히 백조처럼
우아하게 물 위에 떠 있지만 발은 열심히 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실 분들은 온라인 쇼핑을 하지 마세요. 그냥 10개 올려놓고 나는 잘 팔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이 아니에요. 이 시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에이 해봤는데 온라인 쇼핑은 안 돼. 어떻게 하셨어요? 상품 해외에서 한 10개, 20개, 50개, 100개, 200개, 1000개 긁어다 올려봤어. 근데 안 팔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1000개가 누구 코에 붙여요? 1000개 가지고. 제가 온라인 쇼핑몰 구매된 강의할 때 하루에 1000개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쇼핑몰 할 때. 하루에 2000개씩. 1000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얘네보다 상품이 적은데. 그럴 거면은 이거 해야죠, 이거. 근데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내가 에이 안 되겠군 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도움이 됐나요? 좀 궁금했던 게 확 터해지죠. 네. 예, 이렇게 정의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온라인에서 다 지들게 좋대요. 유튜브 강사들 보면 구매 대행해야 돈 벌어요. 구매 대행이 되게 편해요. 뭐 구매 대행으로 저는 얼마 벌었어요. 이런 얘기만 해요. 해외 구매 대행 해가지고요. 저는 월천 벌었어요. 막 이런 지금 자기 얘기만 해요. 좋다고. 그 비즈니스가 무슨 CJ 같은 대기업 비즈니스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저한테는 웃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인 판매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근데 리스크는 얘기 안 해요. 웃기죠. 그게 저는 문제예요. 유튜브의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배우러 왔다면 지금은 정보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섞이기 싫어가지고 유튜브를 안 했더니 인지도가 떨어져서 이제는 제가 힘들어요. 네, 이런 게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입니다. 일반론이에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제가 작년부터 건기식으로 좀 그 포커스를 많이 돌렸어요. 구매 대행 위주로 하다가. 왜 건기식으로 돌렸냐? 제가 양성했던 그 수천 명의 셀러들이 다 해외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성장 잠재력과 성장성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에 열심히 셀러들을 양성을 했어요. 양성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 어떤 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리, 쉬인, 세무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국내 유통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도매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했어요. 사실은 온라인 쇼핑몰 셀러들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1688 같은 사이트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알리쉬인 테무가 아니라. 왜냐면 도매몰이 들어오는 순간 중간 유통 도매상들은 다 무너집니다. 도매몰이 들어오는 순간. 근데 다행히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1688이 국내에 안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중국의 내수 도매시장입니다. 각자의 성격과 영역을 지킵시다라고 알리바바 그룹 안에서 알리 그룹 안에서 교통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테무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구매 대행 매출이 다 정상화됐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중반까지 엄청나게 셀러들이 불안해했단 말이죠. 아니면 쇼핑몰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기사들을 보고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닌데 분명히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저를 믿고요. 제가 무조건 보증할 테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일이에요. 의사들도 병원 앞에서는 보장을 안 하는데 제가 뭐라고 쇼핑몰의 매출을 그분들의 인생을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그러면 더 나은 대안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게 건기식이었어요. 이걸 진행했던 계기가 뭐냐면 아까 건프로가 얘기했던 100억 이상의 한국의 매출을 건기식 매출을 올리던 OEM 생산을 하는 폴체 대표였어요. 폴체 대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컨설팅을 하는데 이 친구의 컨설팅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가 과정이 두 가지예요.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같은 게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운영위원인데 국제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같은 게 있을 거고 이디야 프랜차이즈 과정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디야 프랜차이즈 과정 같은 데 가면 어때요?
그냥 가맹비만 내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게 수익화를 시켜줘요. 근데 국제 바리스타 과정에서 내가 자격증을 따면 멋진 자격증을 따지만 커피숍을 정착하려고 그러면 막막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폴체가 열심히 컨설팅을 하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 대단한 사람인데 그 컨설팅을 들은 사람들이 멍하니 그래서 100억에 대한 노하우는 들었는데 내가 상품을 어디서 소싱하지? 어떻게 제조하지? 마케팅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옆에서 한 달 동안 지켜봤더니 사람들이 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폴체한테 얘기했죠. 폴체 대표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야?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의 제품을 줘. 너의 제품을 줘. 너의 제품을 주고 공급을 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걸 담을 그릇이 필요하면 쇼핑몰을 만들어줘. 자사몰을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시키는 제가 얘기한 대로 해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B2C만 하고 B2B를 할 줄 몰랐던 친구잖아요. 한국에서 유통을 하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가서 물건 주세요라고 하면 얘네들이 물건 줘요? 안 줍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너 MOQ 얼마나 가져갈 수 있어? 내가 너한테 물건을 준다면 다른 데서 판매 채널이 주는 건데 아니면 너한테 독점으로 만약에 총판권을 준다라고 하면 내가 그 다른 데서 판매에 대한 기회가 없는 건데 네가 만약에 100만 원어치밖에 못 팔면 나는 10,000개를 폐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워런티를 저걸 잡으려고 그래. 개런티를 잡으려고 합니다. 원래는 공급업자들은.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려면 너 몇 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MOQ 몇 개 잡을 수 있어? 컨테이너 2개 정도 사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1억, 2억은 금방 사라져요. 원래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여기에서 물건을 갖고 오는 거나 공짜로 갖고 오는 거지 위로 올라가면 돈이 계속 올라가요. 수량이 올라가고. 근데 폴체가 할 줄 이게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 친구가 뭘 했냐면 본인이 생산하잖아요. 물건을. 본인이 생산해서 본인이 소매까지 했잖아요. 이 몰을 만들어준 거예요. 몰을. 대단한 기회죠. 그래서 셀러들이 들어와서 했어요. 그러면서 마진이 많은 것들은 40%에서 60%까지 준 거죠.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자사몰 만드는 사업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건기식 강의하는 사람들이 뭐 했냐면, 아마존이나 이런 그 아이허브 같은 데서 소매몰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는 위탁 판매 같은 구조를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400만 원씩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중강의 하면서. 근데 이 물건을 주는 그 비즈니스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좋다. 대부분 조금 다른 유형은 OEM에서 ODM 생산해서 당신 물건 파세요라는 두 가지 부류밖에 없었거든요. 국내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얘는 만들면 팔려요? 만들면 알아서 팔려요? 그렇지 않아요. 장점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재고 없다가 아이허브에서 물건 갖다 파는 것도 본인의 재고 없이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엄청난 노가다를 해야 되는 시장이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재고 부족에 가격 결정권이 없으니까 저마진에 그런 사업을 알려준 거예요. 사실은 매출은 잘 올라가요. 근데 품절도 많아요. 새벽에 잠 못 자요. 물건이 언제 입고되는지 모르니까. 미국 사이트잖아요. 자, 아니면 OEM, ODM 생산. 내가 지금 대부분 현금 여력이 많지 않으세요. 쇼핑을 하면서 나 5억 정도 가지고 쇼핑을 할 거야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죠? 대부분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해볼 거야 이런 분들이에요.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근데 OEM 생산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내가 갖고 오게 되면 마케팅 비용은 어디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마케팅과 관련된 컨설팅은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해요. 볼륨 자체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OEM 생산하는 사람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다 망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예요. 시장 크기도 좋고. 근데 내가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생산했으면 2천만 원으로 광고해가지고 5천만 원에 파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산만 하고 그걸 끌어안고 마케팅을 못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물건 못 팔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즈니스 안 해요. 저는 성공 확률이 없으면, 성공시킬 확률이 자신이 없으면 그런 비즈니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40명이 시장에서 잘 안착을 했어요. 저도 가져다가 해봤어요. 진짜 이게 되나 싶어서. 그랬더니 한 달 만에 1,000만 원 매출을 했어요. 그리고 마진율이 마진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개 정도의 상품은 마진이 높았고 나머지 800개 정도의 상품은 마진이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골고루 팔리다 보니까 마진이 낮은 것들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배송비를 8,000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3kg짜리 꿀 같은 경우는 배송비가 21,000원이 나왔어요. 전 그런 거 구매 취소 안 해요. 왜 해요? 팔린 다음에 배송비 올리면 되지. 그래서 마진율이 27%가 나왔어요. 그러면 오픈마켓 수수료 다 주고 27%면 할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천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몰을 만들어줬는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시차가 13시간 이상 나요. 그죠? 그리고 캐나다랑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몰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총판 계약을 만들어줬어요, 40명을. 그러고 나니까 저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쇼핑몰을 잘 하시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육을 해달래요. 계속 모르겠대요. 주문 처리를 모르겠고 뭐 배송 처리를 모르겠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를 찾아와서. 제가 2달 동안 멘붕이었어요. 아무 일도 못하겠더라고요. 캐나다랑 나는 좋은 계약을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 캐나다가 직원들이 케어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차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 연결을 해줬는데? 라는 후회 아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계약했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거 계약해준 거거든요. 자사몰 제작 비용 그밖에 안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캐나다가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수수료만 좀 받은 거고 이거 좀 뭔가 부작용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 폴체 대표. 우리는 진짜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야. 시중에 없던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시장은 6조 2천억이나 되는 시장이고 매년 10%에서 2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또 향후에는 이제 수출도 하고 OEM 생산도 하고 셀러들이 많이 모이면 같이 정말 좋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교육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해. 사람들이 일일이 캐나다에 1대1로 다 1대1이자 40명이 캐나다에다가 그 페이팔 송금하고 그 결제 확인하고 인보이스 체크하고 어떻게 셀러들이 초보들이 하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도면을 한번 만들래?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우리는 상품 OEM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기도 바빠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면물을 만들었어요. 오아시스라는. 그래서 캐나다 것뿐만 아니라 지금 뉴질랜드 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일본, 그 다음에 다양한 나라들을 올 상반기에도 계속 충원할 예정이에요. 이 동명물을 만들어서 이 역할을 제가 대신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역할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거 안 만들려고. 예전에 EGQ 만들어가지고 13억 썼거든요. 13억. 21억 썼죠. 21억. 영업 채널에다가 마케팅 비용 11억 쓴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할래라고 했는데 이걸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건기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심장이 뛰는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구매 대행할 때는 6,000개의 상품을 올려야 유의미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6,000개의 상품을. 근데 건기식은 600개만 올려도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구매율이 좋아요. 그 아까 남자들은 쇼핑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디다스 운동화가 없으면 운동화를 못 팝니다. 남자들한테는. 근데 건기식은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이거 RTG 오메가3인데, 자, PNC RTG 오메가3라고 사람들이 칠까요? 아니면 오메가3라고 칠까요? 오메가3가 성분인데 브랜드처럼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마케팅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도 좀 수월하고 구매력도 좋고 재구매율도 높고 그리고 마진도 괜찮게 보장이 된다면 할만하네? 라는 생각을 했죠. 건기식은 그래서 저희는 판매가를 마진을 보장을 해줘요. 마진을. 물론 마진율이 다 틀려요. 제품마다. 근데 막 가격 자율이 있고 가격 자율이 있고 가격 준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30%야. 가격 준수 기준으로. 그러면 그거는 다른 셀러들도 똑같이 준수를 하기 때문에 그 마진율 안에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는 비즈니스야 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비즈니스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 하는 셀러들을 지금 100명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3개월째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초창기 사업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지금 9개의 브랜드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직접 총판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공식 판매점 인증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공식 판매점 인증을 상세 페이지에 다 붙여라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네. 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오아시스 이게 저희 도매몰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공급가와 판매가가 회원들 기준으로 저희는 이제 회원들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 판매가 준수 서약을 받은 사람들한테만 오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급가와 판매가가 보이는 거고 그분들이 오아시스에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는 주문 처리를 해드리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가다가 아닌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기승전 슬픈데, 제가 디지털 노마드가 안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디지털 노마드가 돼요. 제가 그렇게 움직여주니까 대신. 제가 이제 100억, 그러니까 월 매출 10억 넘어가면 저도 다시 디지털 노마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성장을 해야,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성장을 해야 저도 다시 디지털 노마드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물건을 파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도매몰인데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25년에 신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 도매몰을 가지고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의 물건을 팔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가 2025년에는 어떤 것까지 진행을 하고 있냐면 자사몰 분양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사몰 분양을. 자사몰을 왜 만드냐? 사실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에서 파는 거는 월세살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하다가 조금만 삐끗하면 너 나가. 넌 판매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매출을 얼마를 했던 간에. 빅파워샵 정도 되는데 갑자기 열심히 빅파워샵이면 열심히 관리하고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나가 이러면은 그 충격은 생각보다 커요. 생각보다. 어차피 빅파워샵 하나 했던 분들은 또 빅파워샵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두 달 안에 만들긴 하지만 내 그동안의 노력과 어떻게 보면 매출이 있었던 몰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난다면 그 충격이 되게 큽니다. 그죠? 근데 자사몰은 그렇게 못해요. 네이버나 쿠팡의 플랫폼이 아니니까. 그리고 고객이 끊임없이 재구매를 하게 하려면 가격 비교 안 받고 재구매하게 하려면 자사몰이 유리해요. 자, 스타일란다나 무신사가 1조 5천억에서 2천억씩 매출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입한 회원들 때문이에요. 자, 네이버에서나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거는 내 회원이 아니잖아요. 네이버나 쿠팡 회원이. 그럼 내 자사몰이 있고 회원들이 있으면 회원들을 그쪽에서 유입을 시켜서 그쪽으로 재구매를 거기서 하게끔 하게 되면 내가 불필요한 수수료도 안 나가도 되고 가격 비교도 안 당해도 되고 똑같은 걸 팔아도. 그죠?
고객 관리도 수월하게 되잖아요. 구매한 고객은 내 고객이 아니에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그 고객한테 메시지도 못 보내요. 전화도 안 돼요.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근데 내 자사몰에 있는 고객들한테는 전화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번 올해는 핵심 사업이 뭐냐면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사몰을 주되 그 자사몰에서 네이버, 쿠팡, 지마켓에도 상품 전송이 가능하고 거기에 주문이 들어온 것도 자동으로 수집이 돼서 오아시스에 발주 처리도 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12월 말에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런 자사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합리적인 가격에 지금은 이제 뭐 초기라서 그 반값에 해드리고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자사몰도 제작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는 오픈몰 사업, 그리고 오픈몰 사업, 전문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런 비즈니스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재밌죠? 네. 제가 오늘 이제 드렸던 말씀은 전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이해와 물류 유통 대한 시스템, 그리고 건기식 시장의 그 비전, 그리고 저희 회사가 하고자 하는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골고루 안내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2025년에 도전을 해보시고 성장을 해보세요. 온라인 쇼핑몰은 한 번도 우상향에서 꺾인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도전하고 더 많아졌느냐? 판매자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의외로 제대로 모르고 어설프게 발만 거쳤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 제대로 이해하고 6개월 이상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믿을 수 있는 회사, 함께 할 수 있는 회사에서 한번 진지하게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오 대표님 그거 보여주시면 좀 매일 주문 들어오는 거 저희 셀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거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 대표님 한 달 동안 테스트한 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통 과정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한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심정을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스토리 다 풀어드린 거거든요 지금. 좋아요. 네, 지금 좋아요. 한번 해드릴게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어떤 베니핏이 있냐 그거잖아요. 그 이따가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그 NCS 마케팅 강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매출을 많이 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마케팅이라는 이 시장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시장이라서 매번 달라져요. 매일, 매달,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했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할 수 있느냐? 너 지금도 진짜 이거 팔 수 있어? 100개, 200개 팔 수 있어?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뢰인데 저도 사실은 늘 걱정을 많이 해요. 내 얘기가 이미 옛날 얘기가 아닐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이게 옛날에 내가 잘했어라는 꼰대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요. 제가 먼저 시도하고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하고 제가 먼저 팔아봐요. 그래서 돼야지 얘기를 해요. 저는 책임질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 스케줄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이거 한 달 매출이고 매출 나와서 제가 그 와이프 계정으로 이어가서 러닝메이트로 매출 1억까지 띄워드리려고 하거든요. 2-3천만 원. 근데 그 베니핏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위탁 판매 장점, 구매 대행 장점, OEM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탁 판매 배송해드리죠. 구매 대행 마진 크고 OEM 마케팅 할 필요 없다. 네, 그게 장점이고. 자, 이게 제가 7월 11일 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정도 작업을 했어요. 한 달 동안 어떤 작업을 했냐면 쿠팡 2개, 네이버 3개의 계정에다가 상품을 쏟아 넣기 시작했어요. 2,000개의 상품을 5개 몰에다 하면 망해죠. 그죠? 그
그렇게 쏟아 넣어가지고 첫 매출이 7월 11일 날 나왔어요. 첫 매출이 7월 11일 날 나왔고 그때부터 쭈루룩 매출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1일까지 8월 11일이 이제 여기인데 8월 11일까지 160개 정도를 팔았어요. 2개씩 판매한 것도 있고 해서 150개에서 160개 정도 팔았고 제가 정산을 해보니까 1,000만 원 매출에 27%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이거 최근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할만해? 라고 해서 월천 클럽을 지금 만들어서 6주 오프라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도 6시에 여기서 하고 내일도 6시에 가산 교육센터에서 또 해요. 저희가 이제 교육센터가 2군데거든요. 여기가 본사고 가산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월천 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 매출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지금은 이 오픈몰 5개 폐점했어요. 여기 이제 쭉 이렇게 팔다가 11월 2일 날 기점을 해서 폐점을 시켰어요. 왜 폐점을 시켰냐면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어요. 제가 왜 욕먹냐면 제가 못하면 너 강의는 죽은 강의야, 옛날 강의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제가 여기서 월 매출 5천만 원 1억씩 하잖아요. 그러면 못 파는 셀러들이 저를 욕해요. 네가 시장을 다 선점하고 팔 거면 네만 팔지 왜 우리한테 팔라 그래? 왜 우리한테 교육 비용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무조건 욕먹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렸어요. 저는 오해받는 거 싫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판매 데이터를 보잖아요. 보는 순간 다 내렸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쇼핑몰을 양심 있게 했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저를 대놓고 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욕할 사람들을 나와보라고 하세요. 제가 그러면 좀 같이 얘기 좀 해보게. 뭘 잘못했는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거의 지금 이제 10년 정도 하고 있는 나누리 솔루션의 오상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